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7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다음 주 전략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죠? 네, 업로드 되면 10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참 일이 있어서 조금 애매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항상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일요일 날 또 저녁 시간에 오후 저녁 시간에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기 때문에 정리했던 내용들, 뭐 중요하게 다음 주 좀 볼만한 내용들 한번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을 앞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4월을 준비하는, 또 4월에 어떤 중요 일정이 있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같이 전략을 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시장 금요일 마감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미국 시장 뭐 무난하게 마감됐어요. 나스닥이 조금 이제 밀리긴 했지만 뭐 보합 정도, 그리고 S&P 500 0.5%, 다우도 0.4%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뭐 유럽 시장도 이제 무난하게 보합권 마감을 해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크적으로 낮아져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종목별 장세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전체적으로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이제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어떤 민감도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마감 복귀하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계시고, 또 이제 종목별 전략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이제 요건 이제 프랑스 지수군요. 프랑스 지수 저점 확인하고 이제 올라선 형태가 발생되고 있고, 나스닥 지수, 나스닥을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이제 중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어떤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S&P 500은 중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60일, 120일 연달아서 60일 그리고 120일 이렇게 연달아서 돌파하는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도 오랜만에 보죠. 독일 증시 중장기 이평선 걸쳐 있는데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였던 데서 많이 올라오는 형태로 회복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 반등이다, 추세가 이제 전환됐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좀 크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성장주 어떤 흐름들이 개선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결국은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붕괴가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냥 올려쳐가지고 다시 꺾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볼 때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흐름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중기 추세의 어떤 바닥권을 완전히 찍었다 이렇게 이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기 바닥은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 보죠. 금도 좀 많이 빠졌고,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WTI 유가도 여기서 올라왔는데 이걸 돌파하는 거는 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뭐 원달러 환율 이제 꺾여서 좀 안정화되는 흐름들,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오르죠. 이 부분이 이제 아직 이제 명목금리 자체는 이제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부담이긴 해요. 성장주에. 그래서 어쨌든 막판에 이제 크게 올라갔긴 했지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이유는 금리의 어떤 상승의 이유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 한번 보죠. 지수.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대를 다지는 형태로 전체적인 어떤 시총 상위 수주도 그 좀 회복되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죠. 코스닥 지수 중심으로 지금. 그래서 10년 전에 어떤 흐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주도주가 이제 추세가 이제 망가지고, 결국은 그 많은 어떤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재편되면서 새 판이 만들어진 어떤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리지 않는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초대형주의 어떤 시세 분출은
추세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이유가 발생된 거다. 그렇게 좀 이해하셔가지고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전략들을 올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소형주 지수 차트의 흐름이 가장 강해요. 소형주 지수 차트, 그리고 중형주 지수 차트, 대형주 지수 차트 보시면 소형주가 강하죠. 그래서 야, 대형주가 덜 올랐으니까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가장 탄력적으로 치고 올리는 것들을 사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맞는 전략이다. 그럼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4월달 캘린더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슈 있는 거를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 다음 주에서는 뭐 미국 고용 보고서 금요일날 이제 4월 1일날 나오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도 이제 뭐 중요성은 있긴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은 좀 진하게 칠하셨네요 보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FMC 3월 의사록 공개가 이제 4월 6일 날에 있고요. 또 이제 4월 7일 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13조 전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이제 학회가 열립니다. AACR이라고 미국 암 연구학회 요 회의 이제 학회가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열리고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제약바이오 학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는 높을 것 같고 세계 3대 암 학회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내 많은 기업들이 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이제 초록도 나왔으니까 그 이제 요약본 분석을 해보시면서 주도 면밀하게 이제 전략들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업종이 아직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바닥권에 있잖아요. 요걸 계기로 이제 좀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들 좀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4월 10일 날에는 이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월 14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자 이제 한국 금통위가 열리는 날로 또 금리를 동결할지 올릴지 요 여부인데, 뭐 동결 쪽으로 일단은 뭐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지금 남아 돌고 있고 뭐 접종률이 더 이상 잘 안 올라가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효제가 지금 품귀 현상입니다. 감기약은 뭐 완전히 그냥 공장 풀 가동해도 이제 수요를 못 맞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흐름에 있는 거고, 또 이제 경구 치료제도 지금 해외에서 들여온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최근에 이제 팍스로비드 이제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품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어떤 중요도,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일동제약 같은 기업이 최근에 이번 주에 엄청 강했지 않습니까? 상한가까지 이제 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투자 전략이긴 한데, 이런 어떤 투자 심리 자체가 결국은 이제 종목에 이제 옮겨 불투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은 시장 분위기 자체는 흐름 자체는 단기에 어떤 전략들이 있는 게 필요해요, 사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뭐 바이앤 홀딩으로 이제 쭉 가는 어떤 장세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의 어떤 투자 전략들도 가져가는 게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계좌를 또 회복시키고 이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눈치 빠르신 분들, 좀 이제 뭔가 좀 흐름을 타시는 분들은 조금 거래 전략을 조금 배틀을 과거보다는 좀 짧게 잡아가면서 거래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아니 메인 전략 자체는 이제 아주 고성장의 어떤 기업들을 바이앤홀드 하면서 아니면 이제 물량을 계속 모아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건 당연히 이제 계좌를 레벨업 시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치고 빠지고 하는 어떤 시장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런 변동성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거래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시드 자금들을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력으로 보는 종목들을 더 많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량을 늘리고. 지금 한 1000주 모았는데 이런 거래 전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100주 늘리고 100주 늘리고 또 월급 받으면 30주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이게 바로 이제 점핑해가지고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계좌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어떤 이제 흐름이라든지 뭐 기사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전략을 세울 때 여기서 엄청나게 뭐 계좌를 바꾸는 식의 그걸 노리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뭐 3, 40% 정도 수익을 취해 가지고 결국 이제 바닥권의 종목들이겠죠, 당연히. 예, 이미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 있는 거 이거를 사면 안 되겠죠? 예,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 가지고 이제 한번 튀거나 이제 2번 파동 나올 때 정도 정리해서 이런 것들 치우고 제가 주력으로 보는 종목을 아예 좀 100주 정도 더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해 왔어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예, 이런 치고 빠지기 어떤 전략들도 가미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투자 전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기사나 이슈 또 이제 공시사항들은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고 분석해드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감 복귀를 하는 이유 이제 그런 이유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어쨌든 팍스로비드 이제 먹는 경구용 치료제죠. 화이자의 이제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이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들어왔다. 이르면 2주 안에 국내 팍스로비드 재고가 전부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일단 급한 불극에 나선 것이다. 해서 지금 경구용 치료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치료제 해열제는 완전 풍기 현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선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국내 도입된 팍스로비드 16만 3천 명분인데 이 중 남아있는 팍스로비드가 6만 1,000명분.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확진자가 갑자기 막 몇만 명으로 바뀌진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국내에서 1,000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환자가 우리 5천만 명 인구에서 20%는 넘어간 건데 지금 뭐 20% 정도 돼야 된다는 인식들을 이제 하고 2천만 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돼야 40% 정도 돼야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치료제라든지 감기약 해열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고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게 뭡니까? 매집할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손들이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수익을 취하려는 어떤 액션들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 전략에 녹여낸다면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좀 포착이 되지 않을까. 정부가 화이자와 선계약한 팍스로비드 도입량은 100만 명분이다. 추가 물량을 포함해 국내 도입 물량은 20만 명분으로 계약 물량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데다가 국가 간 확보 경쟁으로 이제 서로 이제 비축하려고 할 겁니다. 전 세계 이제 각국 정부들이. 그래서 원하는 어떤 100만 명 계약 맺은 100만 명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가져오지 못할 텐데 뭐 있으면 계속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물량 도입 시기도 국가 간 확보 경쟁으로 이제 불투명하다 해서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로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는 이제 머크 것까지 가져왔죠. 빨리 라게브리오 성분명은 이제 잘 알죠. 몰누피라비르 이 10만 명분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거쳐서 2만 명분을 우선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 뭐 아시듯이 이제 입원 사망 위험 감소 효과는 임상에서 팍스로비드보다 이제 30% 낮은 별로 이제 좋진 않은 그런 어떤 효능을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는 이런 사안들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열제 감기약 부족 현상에 치료제는 수급난에 시달리는 반면에 백신은 재고가 계속 쌓이는 것도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해서 최근에 이제 제넥신이 백신 임상을 이제 드랍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백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빠르게 이제 반영해가지고 한 거겠죠. 그래서 치료제 임상은 오히려 이제 작년 말에 신규로 이제 임상 허가를 받아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여럿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움직이려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일단은 백신은 뭐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좀 서둘러서 접종률을 높이려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잔여량이 755만 명분 화이자께, 그리고 모더나가 420만 명분이 도합해서 1,500만 명 회분이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시간이 지나서 안 맞으면 버려야겠죠. 일단은 그 국내 의료 현장에도 이제 한 교수님이 국내 의료 현장에도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됐으나 적용 대상의 제한과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다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이 코로나19의 다양한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서 최근에 일동제약이 상한가를 간 모습 보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치료제를 경구 치료제를 일본 제약사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오노기 제약의 이전까지 연구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바이러스 증식 억제 능력을 보였다. 그래서 시오노기가 수행한 1, 2상에서 이 파이프라인이 우수한 안정성과 내약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가 된다. 시오노기가 지난 12월에 오미크론 변이를 대상으로 한 시험관 내 시험에서도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를 보여서 향후 새로운 변이 환자에게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서 최근에 이제 일본 관리청 의료기기 의약품관리청에 임상 1상 데이터를 제출했고 2, 3상 데이터도 순차적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력한 상한가에 이제 도달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어떤 관점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야지. 이거 막 성공할 거라고 이제 베팅하는 것들은 도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좀 이 약에 대한 가능성, 뭐 성공 가능성 이런 거 하고 별개로 이제 전략들을 짜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국내에서는 17개 품목이 임상 승인을 받아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이제 치료제인데요. 1상을 진행하는 치료제 2개, 2상 진행 중인 치료제 8개, 2, 3상 혹은 3상을 진행 중인 치료제 7개. 해서 크리스탈 지노믹스, 대웅제약, 제넥신, 동아약품, 이뮨메드, 녹십자 웰빙, 종근당 3상이네요. 한국 유나이트 제약, 텔콘 RF 제약, 한국 화이자 제약, 신풍제약이 3상이네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2상, 그리고 아미코젠 파마 2상, 제넨셀 2, 3상, 현대바이오 1상, 일동제약 2, 3상, 대원제약 2상. 그래서 지난달에는 현대바이오, 일동제약, 대원제약이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일동제약의 어떤 시세 분출을 보고 조금씩 이제 또 시세 분출을 단기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또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치료제 화두 그리고 감기약 해열제 화두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저도 2월 달에 이제 코로나 확진 받고 이제 고생했던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일상을 위협하는 후유증들이 있다. 가볍게 지나간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저도 좀 후유증을 좀 심하게 좀 앓은 어떤 케이스인데 이 후각 미각 상실한 부분들이
이 시간이 지나도 잘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뇌 쪽에 제가 특히나 이제 막 이게 막 머리가 멍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오래 갔는데 인지장애, 우울증, 어지럼증, 탈모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되는 그런 후유증들이 좀 있습니다. 기관지, 기침 오래 하죠. 기침 오래 하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폐렴 이런 것들. 오미크론 이런 경우가 많진 않은데 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현상까지 좀 숨가쁨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많아요. 피로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피로감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약간 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후유증을 좀 빠르게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좀 시작했는데, 확실히 운동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하고 나면 이제 확실히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또 이제 후유증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야, 이런 것 때문에 막 불면증, 막 두드러기 증상, 휴직이나 사직, 휴학 이런 것들까지 위협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좀 관리도 나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후유증에 대한 어떤 추후에 이제 어떤 정부 측에서의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볼게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주도주에서 이제 온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가 좀 어렵죠? 읽다 보면 이제 이해되실 건데, 지금 이제 빅스텝이라는 게 이제 0.5%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두 번 올릴 거 한 방에 이제 올려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하락한다.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게 신용이죠, 신용. 신용 스프레드가 하락한다는 거는 일단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이제 국고채와 이제 회사채 차이를 이제 이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축소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이 회사채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고채랑 이제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된다는 거는 이제 회사들이 기업들이 이제 돈을 빌릴 때 높은 금리로 빌리지 않고 낮은 금리로 빌린다는 게 그만큼 이제 채무 불이행 이제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제 하락한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향후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최근에 시장이 좀 안정화된 느낌을 받잖아요. 수급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것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이제 나타내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농산물 MLP, 방산 등 온쇼링 관련 투자 테마가 신고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전쟁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야, 이거 우리 이제 농업, 먹는 거 이런 것들, 야, 이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밀 수출 안 해버리면 큰일 나네, 진짜.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온쇼링인데, 그 내용 한번 보죠.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화가 종지부를 찍었다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온쇼링 트렌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불안하니까 공급을 이제 내재화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공장 다시 우리나라 돌리는 거, 그걸 리쇼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테마 중 하나가 바로 미드스트림.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 투자한다. 야, 이거 에너지 큰일 난다. 지금 에너지 무기화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제 유럽 가스를 막 쥐고 있는데, 너희들 자꾸 그러면 이거 공급 막아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기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에너지라는 게 생존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사실상 무기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 한번 얘기 들었지만 2차 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
예, 그 원유 끄는 것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에너지의 어떤 자립에 대한 중요도를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좀 각국이 이제 하게 됐고, 독일 같은 경우는 24년 말까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가스를 다 이제 배로 가져와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LNG선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 아닌가? LNG선은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 걸 갖다 쓰겠죠. 러시아 걸 갖다 쓰면. 예. 지금 미국은 그 이제 그 뭡니까? 예, 셰일 가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LNG 공급을 통해 예. 야, 이거 큰 빅피처 아닌가요? 예. 가스나 이제 원유 가격 올라가면 거기 이제 셰일 가스 채굴할 수 있는 예, 그게 늘어나잖아요. 이 가격이 예? 유가가 이제 50불 미치면 개발 안 하던 게 예? 50불 넘어가면 하면 생산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미국에 이 전쟁 장기화되는 게 미국에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비중이 의존도가 이제 높아지는 흐름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각국이 농산물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에는 농산물에 직접 투자해서 가격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이런 ETF가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투자 확대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그런 ETF가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런 온쇼링, 공급 내재화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 투자, 그리고 펀드, 이제 ETF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신고가를 지금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의 흐름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글로벌적인 어떤 투자, ETF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 보셔가지고 한번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연결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NH 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인데요. 이 상황에 성장주를 사자고 해서, 이 제목이 이제 재밌어서 한번 봤는데, 내용이 이제 굉장히 기니까요. 요것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물가가 급등하여 미국 통화 긴축이 단행되는 상황은 주식시장에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1월에는 통화 긴축에 대한 과도한 상상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2월과 3월에는 전쟁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신냉전 시대의 개막, 신흥국의 코로나 확산, 주요국 중앙은행의 불확실성, 이미 높아진 매출 원가 등 장기적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극단적 상상은 과도했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시간이 흐르면 그거 너무 상상 과도했는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돼서 이거 그냥 진짜 끝장날 것 같이 얘기했는데 막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막 그랬잖아요. 막 CNN에 나와가지고 그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덜덜 떨면서 막 자본주의가 망한다, 지옥문이 열린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극단적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좀 과도했죠 사실. 덜컹거리는 구간인데 이게 막 경기 꺾이고 막 붕괴되고 막 이런 막 단어들이 막 속출했는데 사실 전쟁까지 이제 불을 붙이는 어떤 그 역할을 했죠. 극단적으로 반응했던 자산 가격은 정상 범주로 돌아오면서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를 불사하면서까지 물가를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리는 이미 단기 고점을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높은 수익성, 브랜드를 바탕으로 성장성이 여전한 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우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상황이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르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비중 자체를 성장주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인플레 관련주 자체가 그 기업이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서 지속적인 우상향의 어떤 성장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환경적인 사이클적인 어떤 수혜의 어떤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 길지 않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퍼포먼스 높은 그런 기업들은 이런 환경하에서 성장주가 더 희소해지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만 기울었던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성장주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해드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야 성장주에 큰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고 리포트 한번 기회 되면 자세하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 정도 보셔도 대략 어떤 굵직한 흐름은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 체크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의 시세 계속 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러시아가 지금 원유 결제 비트코인을 쓴다는 내용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좀 큰 내용일 수 있고 러시아가 뭔가 좀 극복해 나가는 어떤 움직임들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파벨 자바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대한 결제 대금으로 루블화와 위안 리라 자국 통화 그리고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미국과 사우디의 페트로찬 이제 중동에서 미국이 그 원유 이제 달러로 결제하게 한 부분 생각해 보시면 기축 통화 됐잖아요. 기축 통화잖아요. 명확 뚜렷하게 그 지위를 잃을 수 없게 딱 박아놨잖아요. 그거 지금 비트코인 채택한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엄청난 장기 호재가 될 거고 이 뭐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어떤 이거 엄청난데요. 작지 않은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우디의 페트로달러 체제 구축 이후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러시아의 선택이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심화될 가능성은 높겠지만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을 뭐 비트코인 이걸로 하게 되면 이거 뭐 추적도 안 되고 규제한 이제 제재 러시아 제재하는 거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규제할 가능성도 높겠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가상자산 거래 금지 조치한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호재였다. 달러를 위협하는 비트코인의 존재력이 부각된다면 미국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제도권 편입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K증권 비트코인 가상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죠. 한대훈 애널리스트였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이제 무난하게 좀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종목 전략에 집중하시면서 3월 반등장 그리고 4월 그 반등을 이어가는 장세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해서 한번 3, 4월 수익률을 조금 회복하고 또 이제 단기적인 전략에서는 또 수익률을 또 극대화하는 그런 흐름 전략 세우시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뭐 이번 주 마무리 이거 시간이 뭐 이렇게 됐네요. 네, 다음 주 또 잘 준비해서 또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밤 시간 좋은 밤 되시고 신박사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